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오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청와대는 투기 의심 사례로 경호처 직원 1명을 발견했고 합동조사단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제 D-11대로 들어섰습니다. 후보들의 동향은 여정회의 좌청룡 우백호가 중요한 소식만 쏙쏙 골라서 잘 챙겨주고 있죠. 자, 대신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50%, 반대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36%가 나왔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선거가 있는 서울에서는 61대 27, 부울경은 59대 34%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합동조사한 결과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흐름은 비슷합니다. 국정운영 심판을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싣자는 정권심판론이 48, 반대인 국정안정론이 40%에 8%포인트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0대 38, 부울경에서는 50대 36%로 모두 정권심판론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뽑힐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임기와 거의 겹칩니다. 누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진도를 최대한 나가게 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엄중한 심판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당의 위기감 속에 이해찬 전 대표가 재등판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여론조사의 3분의 2는 기술적인 장난을 쳤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죠. 오세훈 후보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명숙 후보와 그 당시에 싸울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제 기억에 15% 이상 벌어졌는데도 실제 어땠습니까? 0.몇 %로 겨우 이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맞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전부 다 가짜야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나름 전문기관이 과학적 표집을 하고 비용도 수천 단위가 들어갑니다. 불리하면 거짓말로 치부하는 것보다야 흐름을 읽는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정부 여당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론조사 결과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신 결과들의 근거 문항이라고나 할까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와 청와대 비서관급 직원 대상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73%로 신뢰한다는 23%로 압도했습니다. 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서도 74%가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상등이 켜진 정부, 오늘 청와대와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각각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1차 비서관급 고위직 조사에서는 의심 사례가 아예 없다라고 발표했던 청와대, 오늘 2차 행정관급 이하 조사에서는 1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상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 발령 조치했고, 청와대 조사에서도 LH가 등장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가족과 땅을 샀는데 그 형이 LH 직원이었다. LH 가족 공동명의, 이제는 뻔한 스토리죠. 자, 정부 합동조사단은 광명과 시흥 등 3개 신도시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총 28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세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 제가 방금 2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3명이 맞습니다. 자, 글쎄요. 국민들은 이 결과를 얼만큼 신뢰할지 새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도 추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렇게 아예 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책위를 꾸려서 조사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도 용인시의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30건, 용인시청 공무원이나 사업 시행사 측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20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또 용인시청 공무원 등 투기 의심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추려냈다고 합니다.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합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을 검토하겠다. 거래 전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데요. 모든 공직자라면 1급부터 9급까지를 다 등록하자는 건데 이 범위 확대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차명거래 잡을지 투기 정보 유출의 핵심 고리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LH 투기 의혹자 중에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강모 씨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 전인 올해 1월까지 총 9곳을 매입했고요. 다른 직원들에게 투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광명 시흥 지역에서는 이른바 강 사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LH 내부 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LH 내부 정보 유출하셨습니까? LH 정보는 언제 유출하신 겁니까? 어떻게 유출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땅 투기를 확실했습니까? LH 땅 왜 사신 겁니까? 네, LH 관련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찰 LH 직원 첫 소환 조사, 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확대 검토입니다.